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빰빰 빠라바라빰빰빰. 이게 뭡니까? 빰빰 모르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그 괴물에 나왔던 네. 행진곡. 아. 저희 그 예전에 그 시그널로 쓰셨던 그 노래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느낌.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빰빰 빠라바라빰빰빰 빠바밤빰 모르지. 그 있습니다. 그 네. 네, 어쨌든 있습니다. 그럼 괴물에 나왔던 그 행진곡인데 그 괴물이라는 노래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 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한번 해봤구나. 보통은 그거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님 하면 그거 여기가 강가래 한국. 강가래 한국이가 임마 뭐 하던 저 알겠습니다. 2부 너나 잘하세요.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친절한 죄송합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또 동엽 씨가 큰 웃음을 주시는 가운데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올해 가장 큰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옥자라는 영화를 개봉하게 되는 네. 이 감독 봉준호 감독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사실 합니다. 저는 옥자가 개봉한 줄 알았습니다. 개봉 안 했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한 1년 전부터 네네. 옥자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벌써 개봉하고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벌써 사람들 아마 머릿속엔 다 옥자는 한 번씩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또 그 제작 보고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네. 봉준호 감독하고 이제 막 그 해외 배급사 분들하고 제작사 분들하고 했는데 6월에 네. 선보이는 걸로 일단은 좀 개봉이 됩니까 이제 6월에? 근데 이게 사실 일단,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죠? 개봉 형태가. 음. 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간 유선 뭐 이렇게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TV. 채널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방송으로 좀 먼저 공개가 될 수도 있는. 네. 아예 원래는 극장 개봉을 안 할 수도 있는 작품으로 좀 됐다가 네. 국내에서는 한시적으로 일단 극장 개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새로운 형태의 음. 그런 좀 배급을 하게 되는 작품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5월 17일이죠. 그죠. 오늘부터 이제 칸 영화제가 열리는데 네, 그쵸. 이게 네. 또 이슈가 되는 거는 네네. 한국 영화 또 초청받은 네네. 홍성수 감독님이랑 네. 경쟁 부문에 네. 또 봉준호 감독님이랑 이번에 초청이 됐어요. 옥자와 그 후였나요? 네, 네. 그 후로 초청이 돼서 또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제작 단계부터 사실은 그죠. 되게 화제가 네, 많이 되고 많이 봉준호 있어요. 감독이 그냥 영화를 만든다고 옥자 시놉시스만 딱 발표했을 때부터 화제가 네. 됐고, 넷플릭스가 전액을 투자한다 이걸 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영화 줄거리나 내용이나 하나도 모르는데 뭐 제이크 질레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렇죠. 유명한 틸다 배우들, 스윈튼이라든지 그렇죠. 네. 틸다 스윈튼 이런 배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또 화제가 됐고. 네. 근데 틸다 스윈튼은 네. 봉준호 감독님하고 좀 친한가 봐요. 많이 친해졌나 봐요. 설국열차 하면서도 설국열차 하면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품까지 정일랑 씨가 그때 SNS 패러디에 따라 따라 진짜 닮았더라. 근데 진짜 틸다 씨랑은 대화도 잘 통하고 이번에 영화에 그 네. 틸다는 제작진에도 이름을 올릴 계획이래요. 그 스크롤 올라갈 때. 왜냐면은 설국열차 할 때 이 신호를 가지고 틸다한테 얘기를 했더니 틸다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대요. 같이. 아이디어. 예. 네네. 그래서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또 캐릭터가 많이 구축되고 이야기 줄거리가 많이 형성이 돼서 네. 틸다를 거의 제작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네네. 애정이나 친분이 또 두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딴 분은 모르는데 스티븐 연 이분도 한국 분 아닙니까? 약간 한국계 동양계 쪽의 배우 네.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일단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일단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다. 네. 그다음에 괴물에 이어서 또 다른 뭔가 좀 이상한 생물체를 다루는 영화다. 네네네.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에 개봉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칸 영화제 얘기하셨지만 칸 영화제 초청을 했는데 네. 이게 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칸 영화제 뭐 갔다 이것도 있지만 네. 칸 영화제에서 이제 약간 처음에 반대를 했대요. 프랑스 감독 조합의 이런 쪽에서. 왜냐하면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되려면 네.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기준으로 돼야 되는데 그죠. 이 넷플릭스는 극장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보인 영화를 과연 초청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가 또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봉준호 감독 측에서는 어쨌든 그런 좀 논란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뉴라는
저희 이제 알죠. 교육사를 받아가지고 네. 극장 개봉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이 자료를 좀 네. 나눠서 받고 있지만 시놉시스 좀 시놉시스 얘기해 요거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 소년 미자. 안서현 양이 연기하는 미자에게는 옥자가 있는데 10년간 둘도 없이 자란 친구이자 가족이다. 근데 갑자기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서 네.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고 할아버지 우리 변희봉 씨가 또 나오시는 할아버지 변희봉 씨 나오시는데 변희봉의 만류에도 미자는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 여정에 나선다. 극비리의 옥자를 활용해서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여기 이제 이 미란도 역으로 틸다 스윈팅이 나오게 되는데 틸다 스윈팅 이분이 옥자를 이용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 이분이 제이크 질레나 씨가 연기를 하고요. 네. 옥자를 앞세워서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맞서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공개된 시놉시스의 다죠. 야, 이것만 들어도 네. 좀 저는 좀 봉준호 감독님 너무 좋아하는 네. 네, 팬이지만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 네. 뭐 그냥 한국하고 조금 엮인 느낌인데 보통은 뭐 헐리우드에 보면 뭐 어떤 시골 네. 저쪽 한적한 시골에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한 거 실험했다가 뭔가 갑자기 이제 뭐 처리하는 뭐 이런 내용 같은 그런 느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근데 전작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긴 하죠. 봉준호 감독님 전에 괴물도 괴물도 떠오르고 그렇고. 마더도 네. 떠오르고 네. 살인의 추억도 떠오르고 여러 네. 가지들을 그 캐치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신선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섞여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옥자라는 작품이 약간 이제 저하고 이제 태영 씨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한국 영화인가 이 또 해외 영화, 미국 영화인가 이런 네. 걸 또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국열차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네. 설국열차는 이렇게 CJ에 돈이 많이 투입된 네네네. 영화였어서 그러니까 국내 자본을 만들어서 해외 개봉을 많이 한 영화 외국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100% 네. 한국 영화라고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진정한 의미의 헐리우드 진출작은 옥자가 처음이 아닐까. 아.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배급이나 이런 라인에서 일단 넷플릭스의 투자를 전체적으로 받았고요. 제작진이나 제작사 또한 다 외국 제작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영 씨 말로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고. 아니 이거를 네. 뭐 우리나라 영화다 아니다 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뭐 다들 헐리우드라든지 협작을 많이 하니까. 글로벌 시대니까. 네. 근데 전에 뭐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칸에 한국 영화 4편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 영화로 봐야 될 것인지 글로벌 영화로 봐야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영진위에서 네네. 그 한국 영화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 배우, 감독, 뭐 그 촬영지, 투자 받는 나라 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항목을 나눠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25점 이상이 되면 한국 영화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점 받았대요? 몇 점 받았다 이제 그런 것보다 그 네.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그 영화 인정받는 거에 또 다른 지원금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또 예, 관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뭐 김지훈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라든지 그쵸. 네. 그 또 박찬욱 감독님 스토커 네. 뭐 그런 영화들은 외국 영화로 사실 나눠지는 부분이 그렇죠. 가서 있고 연출만 네. 거의 하신 네. 거라고 봐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 옥자는 또 한국 영화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국 영화가 또 인정이 되고 네. 또 다른 기준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사실 이런 영화의 국적이 약간 네. 좀 무의미한 시대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약간 좀 따지는 예민하게 것 따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개봉하면 개봉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국심이나 네. 좀 있다 보니까 많은 관객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다. 우리 영화가 세계로 나간다. 이런 느낌을 또 되게 중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구분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네. 이제 이 옥자 아직 시사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될지 그냥 포스터만 공개된 이런 수준인데 네. 굉장히 큰 암퇴지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돼지랑 하마랑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 조금 무서운 게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차오차오라고 그 엄청 큰 돼지거든요. 멧돼지죠. 그 멧돼지. SBS 우짜사에서도 차오차오 차오차오 개그를 또 그건 강하죠. sap살개 강아지고. 같은. 네, 진짜 돼지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뭔가 또 매칭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영화 볼 거니까 혹시라도 우리 봉준호 감독님 팬들 네. 저한테 디스하지 마십시오. 영화로 한국에서는 한시적으로 개봉한다고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가요? 그 넷플릭스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영화로 한국에서 한시적 개봉을 한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라는 배급사를 잡기 때문에 네. 그냥 한국 배급사를 잡았구나까지만 알려져 있는 거지. 네. 구체적으로 6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상영관에서 틀지는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사실 넷플릭스 판과 이 극장 개봉판이 과연 얼마나 다르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편집해서 극장판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네. 넷플릭스가 투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기 쪽에 넷플릭스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야죠. 그걸 약간 정리를 해서 극장판으로 내지 않을까 싶은 추측은 하는 건데 네. 아직은 추측이 단계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옥자라는 네. 영화에 대해서는 일단 시사가 되고 대충 리뷰가 나오고 대충 뭐 좀 그래야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네. 걸어왔던 네네. 뭐 역사를 보면 그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플란다스의 계획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근데 이 사실 그 전 단편도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 뭡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감독 데뷔 자체는 네. 백색인이라는 1994년에 94년에요? 네, 94년. 오, 이 플란다스기는 2000년 작품이거든요. 2000년 작품. 그 저는 전에 그때부터 이제 단편을 기억나거든요. 만드셨던 게 지리멸렬, 뭐 백색인 이런 작품. 아, 눈에 띄는 게 일단 지리멸렬, 백색인 우리 잘 모르는 네, 몰랐어요, 영화이긴 저는. 하지만 플란다스의 개부터 사실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약간 좀 페르소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김래아 씨 연극 네. 배우를 출신의 네. 김래아 씨 아시죠? 알죠, 잘 알죠. 사내의 추억에서 파상풍으로 네, 다 네, 잘라내는. 잘 알죠. 네, 그분이 쭉 같이 지금 작품을 굉장히 여러 편 우리가 하고 그 있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의 페르소나 하면서 송강호 씨나 별이봉 씨를 꼽는데 네. 김래아 씨가 정말 작품 많이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별이봉 씨도 네, 많이 나오셨죠. 네. 맞아, 이번 작품에 나오고. 이분 작품에 또 나오잖아요. 이번에 쭉 그 봉준호 감독님 작품 보면서 김래아 씨가 좀 많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아 그렇지. 저희는 꼭 얘기해 드립시다 이거. 네. 네. 네, 진정한 김래아 씨. 봉준호의 아. 페르소나는 김래아다. 김래아다. 백색인 나오셨죠, 그죠? 네. 지리멸도는 나오셨고 그래서부터 시작됐구나. 플란다스에게. 플란더스기에 나오셨고 네. 네. 살인의 추억에도 살인의 나오셨고 나왔죠. 그다음에 괴물에서도 네. 약간 그 정부 이렇게 막 정부 뭐. 관계자로 나와가지고 막 이거 뭐 예, 그 쓰고 우주복 나왔잖아요. 쓰고 나오는. 쭉 나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딱 맞아요. 격리하라고 지시하시는 네. 분으로 나오시고. 그다음 설국열차에서부터 네. 조금 주춤한데 제가 봤을 때 김래아 씨가 네. 영어가 안 돼서. 뭔가 변희봉 씨는 영화가 돼서 억자에 나오죠. 아 그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래아 씨는 왠지 영어는 써야 될 역할을 줘야 될 것 울렁증이 같아요. 있어가지고. 네, 영어 울렁증 때문에 네. 좀 빠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오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뭐 김래아 씨도 있고 송강호 씨도 지금 뭐 괴물 나오셨고 설국열차 살인의 나오셨고. 추억, 네. 설국열차도 나오셨고 네, 변희봉 씨도 괴물 나오셨고 네. 플란다스에도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번에 또 옥자에 나오시고 음. 그러니까 좀 쓰는 배우들이 신뢰가 가면 어. 좀 많이 쓰는. 그렇죠. 네. 심지어는 또 그 괴물에 나왔던 네. 우리 꼬맹이가 네. 또 이번에 고화성 씨. 네, 고화성 씨가 네, 네. 그 설국열차에 또 나오셨죠. 여주인공 나왔고 네, 네. 이번에 안서현님은 그러면 어떻게 또 나오게 된 겁니까? 얀천 씨도 굉장히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아. 결과물이라고. 아 그래 보여지거든요. 그분은 뭐 어떻게 양력이 좀 있습니까? 워낙 뭐 알려진 게 없는 배우예요. 아, 뭐 드라마로 조단에 잠깐 나왔다 이런 거밖에 안 네. 되고. 저는 한여에서 되게 임팩트 있게 봤어요. 네, 한여에서 아, 이제 그 이정기 누군지 알 스타일로. 것 이정기 씨 같아요. 딸로 나왔죠. 그래서 아무도 네. 모르는. 그때 네. 너무 어렸죠 사실은. 그 그러니까. 전도연 씨한테 이모 하면서 음. 뭐 아줌마 하면서 그때 뭐 그때는 마지막에 사실 이 배우로서의 자각이 좀 없다고 봐야 돼도 될 네. 정도로 시키는 것만 하는 어, 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의식을 갖고 이제 연기를 하는 처음 작품으로. 야. 작년에는 곡성에 나왔던 우리 그 환희 씨. 환희 씨가 굉장히 좀 네.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환희 씨의 뒤를 이을 음. 올해의 화제의 아역이 되지 않을까. 그럼 네. 제가 그 봉준호 감독님 좀 양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근데 정엽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 양력에. 그렇습니까? 1969년생. 일단은 저하고 10살 차이. 동엽 씨보다 10살 많은. 네. 네. 좋습니다. 9월 14일 무려 대구 출생. 뭐라 했습니까 지금? 아, 대구예요. 대구 사람입니까? 네. 그것도 9월 14일. 9월 14일. 우리 딸 8월 14일. 요래 살짝 엮어보겠습니다. 69년 9월 14일 대구 출생이시고요. 이남 이녀 중에 차남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막내인데. 네.
딱딱 떨어지네. 그리고 굉장히 좀 유명한 가게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네. 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영남대, 영남대학교. 서울산업대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봉상균 교수님이 아버지시고 예. 어머니가 또 유명한 분인데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로 알려져 있는 소설가 구보 박태원 작가의 둘째 딸이 박소영 씨.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되게 디자이너,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의 둘째 딸. 그러니까 작품 영상적인 부분하고 글적인 부분을 다 엮이네. 봉준호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고 작가로서의 역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아버지 때의 그런 예술적 재능과 엄마의 어머니 때의 그런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잘 좀 결합된 맞아요. 입장이 아닌가.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게 잠깐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네. 미래소년 코난 시리즈를 네.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 시절에도 우울하고 이런 날에는 그걸 봤어? 미래소년 코난을 열 몇 시간씩 되는 거를 틀어놓고 포비. 보셨다고. 그 포비 그겁니까? 네, 포비 맞아요. 나오는. 탐정 그거 말고? 네. 그래서 약간은 독특하다. 네. 미래소년 코난이 굉장히 좀 어린이 만화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네. 암울하거든요. 디스토피아를 그린. 그런 겁니까? 저는 어릴 때 봐가지고 핵전쟁 이후에 막 그 미개적인 인간하고 완전 고도화된 그런 도시 문명과의 약간 대결을 다루는 그런 어려운 만화거든요. 어려운 미래소년 만화. 코난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뭐 포비하고 코난하고 나온 그러니까 장난치는 영화라고 미래소년 코난, 네. 우리들의 코난. 쉬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네. 좀 암울한 주제 난이도가 있는 그걸 몇 거였구나. 번을 돌려볼 정도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서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원작이 이제 프랑스 만화인데 네. 이 봉준호 감독님이 그냥 해외에 놀러 가가지고 그냥 수섬에서 막 만화책을 찾아보다가 이 서국열차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판권을 그 자리에서 사버렸대요. 그렇게? 자기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 얘기도 사실은 그 이렇게 빙하기로 해가지고 다 이게 다른 데는 얼었는데 그 열차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차 안에서만 이제 막 달리는 열차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계급이 나눠지고 어떻게 보면 암울한 미래상 그려진 작품이. 저는 그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인류가 너무 조금밖에 없었다. 그 열차는 몇 명이나 탔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많이 안 타죠. 선택받은 인류가 그려가는 뭐 그런 얘기. 그 선택받은 사람 중에 또 계급이 나뉜다는 게.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님의 또 이 형이랑 누나분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큰 형이 서울대 영문과 교수인 봉준수 교수. 그리고 큰 누나가 이대 그 섬유예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패션 스타일리스트 안양과학대 교수로 계시는 봉지 교수님. 그러니까 형 누나가 다 교수고 교수네. 이런 좀 집안이 괜찮네. 인텔리하면서 예술적 감성이 또 이렇게 충만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생각 드시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고요. 그럼 그리고 대구 사람이네. 잠실에서 고3 시절을 좀 보냈던. 그래서 뭐 이후에 88년도에 이제 연대 사회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전형적인 뭔가 운동권의 영향을. 연대 사회학과입니까? 제가 연대 사회학과 학생으로 살짝 이렇게 세탁했던 적이 있거든요. 동창이. 제가 왜냐하면 제 친구가 연대 사회학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게 2000 몇 년도에 이런 말 괜히 하다가 편집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혁재 씨가 캠퍼스 영상가요인가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있어요. 했죠. 근데 중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20 몇 살 때.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혁재 씨가 뭐 이렇게 강호동 씨 나오는 대학교 돌아다니다가 스타 된 거 아닙니까? 저약교 출신이시죠. 맞아요. 뭐 촬영하고 그때 그 사람이 저약교 이혁재 씨랑 유수영 씨 아닙니까? 맞죠? 네. 그걸 제가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혁재 씨가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프로그램 만들었다 하고 하길래 나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근데 중대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연대 사회학과로 세탁을 근데 연대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연대 사회학과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했죠. 야, 거기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연대 제 친구가 또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우리 사회학과에 지금 휴학한 애가 하나 있다. 이정민이라고. 네가 이정민으로 나가자. 알았다. 얘가 이정민으로 제가 오디션 봤다니까 연대 사회학과 이정민으로. 내가 봤을 때 편집에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지금 봉 감독님과의 인연을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 사회학과까지 쫙쫙 이어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 운동의 그런 느낌도 받았던. 그랬다가 군복무 이후에 이제 마라톤의 정윤철 감독님을 만나서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단편을 만들었던 게 이제 뭐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입학 이후에 이제 백색인
네. 지리멸렬 이런 작품들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아 제가 그럼 봉준호 그 이후에 이제 감독님께서 2000년에 나왔던 플란다스의 개, 그 다음에 또 2002년에 나왔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뤘던 살인의 추억. 2003년. 3년인가요? 네, 2003년. 엄청난 작품이죠. 네. 그다음에 살인의 추억. 2009년, 6년에 이제 괴물, 그죠? 그다음에 2009년에 마더. 마더 기억나죠? 네. 우리 그다음에 김혜자 선생님. 2013년 설국열차 이런 작품들을 쭉 굵직굵직합니다. 네. 네. 보면서 살아왔던 뭐 걸어왔던 길이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하나 만들어내기도 힘든데 사실 살인의 추억 이후로는 살짝 그냥 추억 속에 잠겨 있어도 되는데도 사실 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특징은 진짜 이렇게 꼭 영화 팬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일관된 게 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봉테일이라고 좀 별명처럼 봉테일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연출을 하시고 되게 집착하고 강박하는 스타일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소품 아니면 그 맞아요. 화면에 있는 작은 요소까지도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제 연출을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비슷하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 플란다스 얘기도 보면 이 아파트 안에서 나오는 이런 권력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 이성재 씨가 굉장히 좀 시간 강사로 나오고 또 배준하 씨는 굉장히 루저거든요. 직업 없는 청춘이고. 그렇죠. 근데 막 약간 그 개 유괴 사건을 막 겪게 되면서 약간 그 변희봉 씨가 약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권력에 약간 그걸 풍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그다음에 괴물도 그렇고 마더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는다 라는 기본적인 좀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비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특이하게 그렇죠. 맞아요. 희한한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러니까 이 코미디도 캐릭터가 뭐 재밌다 이런 것보다는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웃긴 거지. 괴물에서 괴물에서 되게 웃기게 본 장면이 그거였는데 뭐요? 처음에 이제 고화성 씨가 이제 죽는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분향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주죠. 괴물 습격해가지고 맞아, 그 희생자들 분향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이제 기자들이 막 촬영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 막 그 박해일 씨라든가 배준하 씨라든가 이런 분들 와가지고 막 오열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막 이제 막 카메라가 와가지고 찍고 이러는데 막 오해를 하는데 그 와중에 변희봉 씨는 자기 딸 속옷이 나올까봐 추닝을 속옷을 나올까봐 그걸 계속 끄집어당겨요 이렇게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도 맞아요. 웃긴 상황을 만들어내고 되게 웃긴 상황에서도 되게 슬픈 모습을 그거 만들어내는 본인이 삑사리의 미학이라고 그 칭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막 여기서는 슬퍼 죽는데 저쪽에서는 네. 차 빼라고 그 영화 나오잖아요. 네, 주차위원들이 그렇죠. 차 빼라고 이러는데 진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사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슬픔만에서도 네. 살기 위해서 그런 차 빼, 그 내려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 가면 곡하다가도 전화 왔습니다. 찾네. 예. 해야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게 특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송강호 씨 대사 중에 살인의 추억 중에 되게 유명하다고 하시는 강간의 왕국. 이 강간의 왕국이냐? 사실 그 보면 김상경 씨가 이렇게 그냥 그 길 가다가 이제 논두렁에 떨어진 여자분을 구해주려고 한 건데 원래는 좀 박수 받고 좀 해야 되는데 송강호 씨가 우연히 그걸 보고 여자분이 막 싫어하시니까 가가지고 날아차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보면 이 김상경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게 되게 웃기게 되게 좀 표장이 되는 맞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진짜 아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봉태일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현장에서 그 리허설을 미리 다 끝내놓은대요. 그렇죠, 대사 그렇죠. 리허설을.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사라든지 애드립 같은 경우도 그 원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칙으로 재밌는 걸 뽑아내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무위키를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나오는데 봉준호 영화의 필수 요소라는 게 몇 개 있네요. 이 보면 뭐냐면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플란다스에게서 아파트 복도를 달리던 배두나가 갑자기 현관문에 부딪혀 넘어진다든가 살인의 추억에서 벼베기를 마친 논으로 내려오던 변희봉 반장이 논두렁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괴물에서 박해일 씨가 괴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준비한 화염병을 손에서 미끄러져서 깨지고 설국열차에서
종반부 도끼 싸움에서 커티스가 생선을 밟고 자빠진다든가 뭐 이런 넘어지는 장면이 되게 많고 날라차기가 되게 많다. 플란다스계에서 베두나가 술에 취해 부수겠다고 낑낑대는 사이드 미러를 고수희가 날라차기를 부수고 괴물에서는 박해일이 송강호에게 날라차기를 하고 살인 추억에서도 송강호 씨가 김상경 씨한테 날라차기. 그다음에 조용구 역을 맡은 김내아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날라차기 하고 마더에서도 진구 씨가 약간 날라차기로 사이드 미러를 부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갈대밭이 많이 나온다. 살인의 추억에서 김상경 씨가 이제 시체를 발견했던 게 갈대밭. 괴물에서 송강호 씨가 바이러스 복균자로 갇혀 있다가 탈출한 것도 갈대밭. 그러네요. 그다음에 마더에서 김혜자 씨가 갑자기 춤추던 장면이 갈대밭. 춤추는 갈대밭.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무능한 경찰, 그다음에 바보 청년,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소녀의 죽음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게 보통 많은 소녀들이 영화에서 많이 필수 요소. 그랬군요. 재밌는. 재밌네. 잘 분석을 잘 해주셨네. 기본적으로 이 봉준호 감독의 이런 미학은 되게 역설, 막 반어, 약간 여러 가지 혼란의 미학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웃긴 상황인지 슬픈 상황인지 무서운 상황인지 재밌는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감독의 그런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약간 창조된 이런 뭔가 세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밌는 요소 때문에 이제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그다음에 난해한 요소 때문에 약간 평단의 호평도 받는. 그러니까 대중과 평단의 고른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감독이 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술 영화나 단편 영화나 아니면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계속 유머가 나옵니다. 웃기게 계속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객들은 그런 웃긴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영화를 볼 때 너무 진지한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뭐 어떤 느낌이나 의미는 있지만 보기 힘들거든요. 그 사이에 그 진지할 때 한 번씩 웃겨주면 그 영화를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그냥 되게 진지한 역할만 나오다가 좀 재밌는 캐릭터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웃음을 주는 캐릭터라든지 막 뭐 건달이 중에 약간 밑에 있는 친구들이 까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아무리 좀 무게가 있는 악역이라도 웃긴 부분이 좀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설국열차의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급론을 역설하면서 되게 악역인데 이 비주얼 쪽으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웃기게 생겼죠.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 막 영국식 그런 억양을 쓰면서 되게 막 좀 풍자하고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이 역할에서는 되게 막 악역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봉준호 감독의 특징인 아닌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그냥 봤던 영화들이고 뭐 감독님을 생각하지 않고 봤던 영화도 많았고 근데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진짜 이번 옥자 갑자기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요? 갑자기 기대됩니다. 아까부터 기대를 하셨던 거. 옥자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대거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큰 암퇴지에 관련된 얘기고 암퇴지가 뭐 슈퍼데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기업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 뭐 정부 이런 데서 이제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게 암투로만 어둡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자기들 욕심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웃겨지지 않을까. 되게 진짜 막 그런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막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 그런 싸움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좀 조롱할 수 있는 관객이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시 다 되니까 지금 동민 씨가 급 마무리 멘트를 5분 남았거든요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야 우리 각본 얘기도 해야 되고 주요 인물들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시사 나중에 나오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의의를 찾자면 저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뭐 자기 같이 했던 배우들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배우들도 있을 거다. 봉준호 감독님하고 같이 해서 이제 다음 작품부터 계속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배우도 많는데 뭐 재평가 받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원빈 씨나 김희자 씨나 이런 분들은 한 번만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졌다. 진구 씨 이런 분들도 그렇고 마더 특히 마더에 나왔던 분들이 그 다음 작품에 보이는 분이 많이 없어요. 안 어울리거나 이제 배역이 잘 어울리지 않는. 아니 변희봉 씨 부인으로 김혜자 씨 딱 얼마나 괜찮습니까?
근데 김연아 씨 바쁘시잖아요. 그럼 박해일 씨 대신 원빈 씨. 어때요? 얼마나 근데 멋있어요. 원빈 씨한테는 이 뒷얘기로 원빈 씨를 이 마더에서 너무 바보처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해한다. 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왜냐하면 이 마더 이후에 아저씨가 나왔잖아요. 네. 아저씨 개봉하면서 본 감독이 그걸 보면서 본 감독님이 저렇게 멋진 분을 내가 바보로 바보로 만들구나. 만들어서 되게 미안했다. 약간 킬러 드레스다에서도 약간 너무 순수해가지고 바보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캐릭터 아니었나요? 그렇죠. 킬러 드레스다 너무 옛날 영화 장진 감독님. 네, 알아요. 네. 네네. 그거랑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너무 바보로 만든 것 같진 않고. 완전 그렇죠. 반전이 킬러 드레스다보다는 훨씬 더 바보였죠. 그냥 바보예요. 반전이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그 잘생긴 바보가 바보 역할을 잘 하니까. 근데 진짜로 범인이었다. 이런 그것도 진짜고. 그런 좀 반응이 있었죠. 아무튼 그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사실 저희가 1시간을 참 드리기가 좀 짧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님의 그런 첫 번째 시간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마더라 그러니까 이 옥자란 영화를 접하고 나서 또 접한 이후에 또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칸에 가서 뭐 한 분만 가도 대단한 건데 많이 가셨죠? 네, 지금 그렇죠. 벌써 근데 마더 이후에 한 8년 만에 가시는 거. 봉준호 감독님은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에 칸 영화제 또 심사위원으로 박찬욱 감독님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홍상수 감독님 작품도 갔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저기 누굽니까 저기 군함도. 네. 그리고 군함도는 못 가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불안당. 네. 불발됐다고. 그래요? 군함도는. 네. 제가 얼마 전에 소지섭 씨 팬미팅 사회를 보러 갔는데. 소지섭 그랬어요? 네. 이틀 동안 제가 봐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다. 군함도 던지다가 혼날 뻔했습니다. 그럼 불안당이 그러면 대신 가게 불안당 불안당이 한 거니까. 가고 네. 칸 영화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럼 여기서 칸 영화제 마무리로 정리하고 그러면 그럴까요? 마칠까요? 네. 그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는요.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옥자랑 홍상수 감독의 그 후가 초청이 됐고,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아가씨에 이어서 한국 영화 박찬욱 감독님은 심사위원으로 갔고, 심사위원으로 간 거고요. 네. 그밖에 불안당 설경구 임시완 주연의 불안당과 김옥빈 주연의 악녀 비경쟁 미드나잇 스크린 부분에 초청받았다고 해요. 네 편 이렇게 4편이 간다고 합니다. 구람도 아쉽다. 일단 이렇게 정리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옥자까지도 하면 5편. 하여튼 뭐 옥자가 개봉을 하거나 이제 선보이게 되면 그 이후의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바쁘신 이종혁 씨 때문에 딱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아닙니다. 네,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 가지신 둘째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체할까 봐.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본인이 더 그거죠? 본인이 아침에 급해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74회는 제가 주제를 정하고. 진짜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좋습니다. 주제를 정한 게 지금 피땀 눈물 우차쌉니다. 우차사 특집으로 한번. 네, 특집으로. 알겠습니다. 이태영 씨 왜 급 다운됩니까 갑자기? 아니 주제를 정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기존 인맥을 활용하는. 딴 거 할게요. 딴 거. 아니 그걸로 2시간 저희 가능하죠? 기대하겠습니다. 우차사 애들 연락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개콘 좋아요. 애들한테도 전화해보고 초청도 하고. 좋아요. 그분들의 실직 상태인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왜냐하면 그날 오시는 분들이 우차사 마지막 회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마지막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오늘 마무리는 일단 하죠. 그럼 연예인 바카스다 다음 주 이동엽 씨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섭외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특집을 메이드 인 이동엽의 174회 바카스다 기다리겠습니다. 제 첫 작품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커밍 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